부동산값, 아파트값을 폭락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과 폭락보다는 점층적인 하락 또는 하락 보합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급등을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으나 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볼 때는 22년 일시적인 폭락과는 다르게 아파트값의 폭락이 아니라 쇠락이 온 것 같습니다. 가격 하락 부분이 큰 폭의 하락이기보다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파트 매물이 봄이 되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고, 거래 또한 살짝 늘어났지만 매물량을 소화하고 가격이 치고 올라갈 만큼의 거래는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가 얼어붙고 삶이 팍팍해졌기 때문에 고가의 부동산을 살 여력도 없을 뿐더러 빚을 내서 또 산다고 하더라도 더 크게 오를 리가 없다, 먹을 게 없는 시장이다, 이런 심리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쪽, 송파구 쪽 아파트 값이 다시 급격하게 올랐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사실상 조금씩 내려가고 있고 거래도 생각보다는 안 터지고 있습니다. 올림픽공원과 한강 사이에 있는 6,8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 파크리오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전용 면적 59제곱미터가 지난달 3월 12일에 10억 6천만 원에 손이 바뀌었습니다. 59제곱미터 같은 면적이 21년 10월에는 20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2년 반 만에 뭡니까? 반값 거래가 된 겁니다. 바로 직전 거래랑 비교를 해봐도 직전 거래는 지난 2월에 1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으니까 대략 6,900만 원 정도 급락돼서 거래가 이루어진 거죠. 84제곱미터의 경우, 그러니까 32평을 보면은 21년 8월에 최고가가 25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고점을 지나서 23년 2월에는 19억 2,750만 원에 거래가 되었다가 다시 좀 반등해서 23억 선에 거래가 되는 듯 하다가 이게 다시 24년 3월에 1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략 5억 정도 하락 거래가 된 거죠. 여기 그래프로만 보더라도 21년 10월에 20억을 찍고 쭉 가다가 이게 22년부터 쭉 떨어지더니 22년 11월 달에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14억까지 쭉 떨어졌는데 20억에서 14억까지 떨어진 거죠. 다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해서 거래가 됐습니다. 59제곱미터를 그래프로 보니까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시겠죠. 전용 84제곱미터를 보더라도 최고가가 21년 8월 달에 25억 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락하다가 갑자기 급락해서 거래가 됐던 23년 2월까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다가 최근에 다시 이렇게 하락돼서 18억 5천만 원에 84제곱미터가 거래가 됐죠. 그래프로 보시면 이게 금방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 거래보다는 조금씩 하락된 가격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서울 송파구 잠실뿐만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옆에 강동구 쪽을 가도 비슷한 양상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강동역과 붙어있는 레미안 강동팰리스, 여길 보면 전용 59제곱미터 25평형이 21년 최고가가 14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최근 24년 2월 엊그제입니다. 10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17년도에는 7억 중반대, 18년에는 8억 중반대, 19년도에는 9억 중반대, 이렇게 막 1억씩 푹푹 뛰었었는데 이제 2019년 가격으로까지는 회귀가 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전용 59제곱미터를 예를 들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제 국민평형이라는 기준도 바뀔 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평형대 중에 가장 환금성이 좋은 평형대가 예전엔 32평대, 33평대였는데 지금은 25평대가 가장 환금성이 좋습니다. 환금성이 좋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평형이 됐다, 이거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도 늘어났고요. 또 1인 가구 중에는 넓은 평형대에 사시다가 자녀들에게 주택을 좀 마련해 주려고 대형 평수를 팔고 25평대로 이사 가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경우 이렇게 수요가 많다 보니까 환금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서울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일대 대단지 아파트에서 시세보다 수억 원 하락된 거래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래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가격이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혼조세라는 것이 뭐냐면 큰 폭으로 하락하지도 않고 또 큰 폭으로 오르지도 않는 관망세를 보이면서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주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를 보통 혼조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혼조세를 보이니까 이럴 때가 뭡니까? 찬스라고 느끼신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들을 할 수 있는 찬스다, 이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 몇 년 동안을 예측하자면 지금이
고점일 수 있다, 이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잠실 파크리오 2단지는요 2008년 준공된 아파트인데 6,864가구입니다. 아주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죠. 여기 송파구 일대에서는 시세를 주도하는 아주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 단지 중에 하나죠. 뭐 사실 송파구의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는 여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 한강변으로 엘스 아파트 있죠. 엘스 아파트는 5,678세입니다. 5, 6, 7, 8세대인데 바로 옆에 리센츠 아파트가 있습니다. 5,563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바로 트리지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라고 하는데 트리지움의 경우도 3,600세대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 엘리트 말고도 뒤로 쭉 가다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이렇게 헬리오시티가 있습니다. 이 헬리오시티는요 9,500세대가 넘는 그야말로 초대단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가장 많은 동네가 바로 잠실입니다. 잠실 아파트 중에 저보고 대장 중에 대장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참 이게 애매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잠실 주공 5단지를 뽑을 수 있는데 5단지가 여기죠. 바로 여기가 잠실 주공 5단지인데요. 여기가 이제 롯데월드고요. 여기가 롯데타워가 있죠. 여기를 왜 대장 아파트라고 뽑았냐라고 묻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지리적 입지나 향후 가치를 보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자, 그건 뭐 그렇고요. 성파구 가락동에 헬리오시티에서도요 시세보다 갑자기 수억 원 내린 가격의 거래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전용 99제곱미터 38평이 지난 3월 16일에 17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 아파트의 최고가는 21년 5월에 찍었는데요 2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최고가보다는 6억 8천 정도가 하락됐고 또 직전 거래, 바로 직전 거래는 22억 5천만 원인데 직전 거래보다는 한 5억 5천만 원가량 싸게 거래가 된 거죠. 사실 잠실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는 시세보다 한 1억 원 정도 호가를 낮추면 금방 팔립니다. 왜?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기보다는 조금씩 호가가 내려가야 거래가 되고 있다. 요즘 송파의 아파트 시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5, 6억 6, 7억 이렇게 하락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걸 정상 거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정상 거래는 보통 몇 천에서 1억 정도에 하락된 급매물이 거래되는 것이 정상 거래인데 매물이 쌓여도 호가가 안 내려갔었는데 요즘 최근에 조금씩 호가가 내려간 것들이 거래가 되고 있는 겁니다. 헬리오시티의 매물량을 보니까 매매 매물량이 한 9,000세대 중에 1,900개 정도가 지금 매물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많죠. 물론 뭐 중복 매물도 있겠지만 중복 매물을 빼고 계산을 해봐도 600개 이상의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대략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자면 한 8% 정도의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파크리오 그 아파트도 6,800여 세대 중에 500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8% 정도의 물량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요 팔려고 고가에 내놨다가 고가에 안 팔리니까 이게 뭘 하냐면 증여를 하는 겁니다.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보면 시가와 거래 차익이 3억 원을 넘지 않거나 또는 시가의 한 70% 수준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죠. 바로 이것 때문에 급락 거래들이 많은 겁니다. 아파트 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가격도 큰 금액의 차이로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전용 164제곱미터가 지난 3월 4일에 28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5월 1년 전에는 이게 직전 거래거든요. 4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1억 5천만 원, 한 30% 정도 싸게 거래를 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아마 증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고가에 내놓으면 누군가가 이 가격에 사줘서 상승분의 이익을 빨리 보고 엑시트 하려고 했더니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자녀들에게 증여라도 하자. 뭐 이런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더 중요한 거, 호가는 비싼데 거래는 어쩌다가 되는 것이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요. 중산층의 아파트 가격은 조금씩 하락하는 반면 이른바 초고가의 특정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는 오히려 갑자기 값이 뛰어서 누군가가 삽니다.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게 바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초고가를 경신하는 아파트 거래는 누군가는 여기서 탈출을 하고 누군가는 새로 입성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누구는 고점이라고 인식하고 또 누구는 앞으로 더 뛸 것이다 라고 인식하고 들어가거나 또는 그 최고가의 아파트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 만족감을 가지려고 보유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반대로요, 손바뀜이 비교적 적은 그 아파트 단지는 가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고 거래를 하실 때는 좀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느끼시다시피 도심에
유치원, 학교 이런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강아지 유치원은 늘어나고 있죠. 사람이 가는 병원은 보통 건물의 2, 3층에 있는데 동물병원은 1층에 있습니다.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진료 수가가 좋은 동물병원이 잘 되기 때문에 비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1층에 동물병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꼭 상승해야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승하면 자산의 규모는 커져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인 것은 오히려 더 가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은요, 쓸데없이 과도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반드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 과정이 끝난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저희 영상을 보시고 정말 실질적인 부자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배영호TV 구독하시는 모든 분들, 아니지 구독 설정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가지 정보의 댓글을 공유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 꼭 부자 되시리라 믿습니다.